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직센트 미하이의 몰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삶이 의미가 있으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단기적인 플로우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죠.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그렇게 코트 밖에서는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보죠. 피카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는 그다지 유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몰입하고 그래서 최적 경험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좀 몸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다시 삶이 평행으로 치닫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적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삶 전체가 하나의 최적 경험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 통제의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이 의식 통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생애를 하나의 통일된 플로우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흔히 이제 신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삶 전체를 통관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 부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죠. 그들은 대부분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아주 좀 느긋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또 힌두교인, 인도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그 물건을 이렇게 날라다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윤회를 믿습니다. 지금 삶이 이렇게 체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삶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제가 상류계급에 태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경쟁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분노를 느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그 초월적인 대상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점점 현대로 올수록 전통적인 신앙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이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생이 의미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식센트 미아이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통합 요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들어가죠. 결심을 하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 조화로움을 가질 때 일생에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결의, 세 번째가 조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되는 것이죠. 우선 질문을 해보시죠.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저의 삶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차지할 만큼 어려우면서도 해볼 만한 어떤 통일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있으면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성취 가능하며 즐거운 활동에 몰입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의 경우, 나폴레옹은 수십만 명의 프랑스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결국에는 권력을 추구했죠. 한편 테레사 수녀는 신앙의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공공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가 잠시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본다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권력 추구라는 통일된 목적,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러한 통일된 목적, 이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었죠. 개인의 의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주관적인 질서를 이 통일된 목적이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네. 나폴레옹의 경우 권력 추구, 테레사 수녀의 경우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과 봉사, 이것이 통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통일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죠.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겠다.
블레이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되 행동하지 않는 자는 해악을 낳는다. 욕심은 많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행동은 안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해악을 낳는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의를 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조화인데, 이 조화라는 것, 이것은 균형 감각, 어떻게 보면 중도, 조화로움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의식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죠. 심지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일을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식의 조화를 이룬 사람은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질서를 이루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목적을 개발하기, 결의를 하기, 조화를 회복하기, 네, 이런 것인데요. 인생의 주제를 가져라. 어떠한 의사는 나는 일생에 걸쳐서 나는 돈을 벌기보다는 암 치료법을 발견하겠다 라는 그러한 인생의 주제를 가진 그 의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죠. 모든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암 치료법을 발견해서 사람들을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도우겠다 라는 그러한 인생의 주제, 큰 거든 작은 것이든 그 인생의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가 분화와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하고 다르듯이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개성을 지니고 있죠. 그것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하고 통합은. 자, 우리의 공동의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가족이나 공동체나 다 함께 또 공유하고 뭉치는 것, 그러한 통합이 필요하죠. 이것이 조화로움입니다. 의미를 가지려면은 목적을 정하고 아주 전력 투구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결의를 하고 행동을 하되, 다시 한번 조화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다가도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쉬어주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중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우주적인 그런 플로우에 융합되어 가면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하죠. 다 연결되어 있다.
분화와 통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더니, 저는 원효의 귀일심원 그리고 요익중생이 나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준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귀일심원이라는 것은 저 개인이 나의 근본의식까지 도달해서 그야말로 진리를 맛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요익중생이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 두 가지 축이 삶의 의미라는 것이 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순간순간의 삶들은 다 거기에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은 각자가 어떠한 최종 의미를 향해 나아가면서 순간순간 플로우를 경험하면서 그 플로우의 경험들이 전체 삶에 의미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식센트 미하의 몰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웰다잉 시리즈로 돌아와서요. 엘리자베스 키블랄로스가 쓴 그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